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는 것처럼 구속이라는 건 단지 혐의가 무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특히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사유로 보시는 것처럼 증거인멸 시도가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방북 관련해서는 추진을 하는 입장이었고 방북을 원했던 입장인 것도 맞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인 것도 맞고 다만 그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성태가 낸 돈은 본인이 대납하기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를 검찰이 하나도 제시 못한다고 하셨는데 방북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는 증거는 많더군요. 방북을 하고 싶어 했다는 증거는 있지만 그 돈을 이렇게 남한테 되납하게 했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거죠. 민주당은 자기 편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재판부를 설득할 구속사유 중에 증거인멸, 지속적인 증거인멸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 오늘 문화일보 보도 하나를 인용해보면 이재명 대표 사건 특징 가운데 하나가 관련자 진술 회유 의혹이 많이 제기된다는 거다. 이걸 미국에서는 사법 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같은 정황만으로 충분히 구속사유다. 이걸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된 이재명 대표 사건을 보면 일단 우선 특징적인 것이 사건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벌려놓으니까 본인이 압수수색도 많이 하고 관련자들이 상당 많이 구속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지금 뭐 검찰이 짜놓은 이 시나리오다, 소설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소설을 법원도 같이 인정했다는 건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구속됐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도 불체포특권 행사에서 결국 본인의 특권 내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벌써 4분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아주 단적으로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부도 의아할 정도로 변호사가 갑자기 사퇴를 하고 이상한 변호사가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변호사가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수시로 또 진술이 번복되기도 하고 거기에 또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만나고 통화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의원들이 또 지금 검찰청 앞에 가서 이 특별면허를 시켜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예. 상황이죠. 예. 자, 그러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사회적 굉장히 중요한 공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사건의 중대성 이 3가지에 부합돼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건 중대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증거인멸입니다. 관련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술을 바꾸고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증거인멸, 즉 당대표라는 권한, 공천권을 가진 권한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걸 증거인멸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사례로 검찰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당시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이 재판에서 재판 증인을 사전에 접촉하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종용한 것. 기억하시겠지만 이른바 가짜 변호사 논란, 감시용 변호사, 유동규 전 변호사 변호인 2명이 김의겸 의원에게 수사상을 유출한 것. 또 하나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 이 부분이 아마 검찰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들여다보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 측근인 박찬대 의원, 천준호 의원 통해서 접촉 시도하고 재판기를 유출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금 유동규 전 법무장의 뒷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부원장이 재판에서 알리바이 입증을 위해서 주변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한 것들. 이런저런 것들이 검찰이 봤을 때는 노동일 교수님 광범위하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 증거인멸. 그래서 이 대표 스스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충분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검찰의 논리는 이런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사법방해죄라는 건 없지만 증거인멸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또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하거나 그런 건 이제 개별적으로 처벌이 되죠. 예. 일종의 사법방해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아마 이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백현동 사건하고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거 2가지라고 하는데요.
그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진술이 여러 번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과 많이 입장이 다른 것도 여러 번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아마 그 본인의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입장만이 아니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다른 여러 외부적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이런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 교사 이런 것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다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 사건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 부분이요. 아마 검찰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부분입니다.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듯한 말을 했기 때문에 어제 저희도 공개드린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중국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측은 증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저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 중국 영상을 검찰이 제시하는 물증 가운데 핵심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여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